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 장 초반 6,400포인트도 돌파하며 최고가를 새로 썼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국내 증시입니다. 시장은 오늘 약간의 경계심을 안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이어나가는데요. 국내 증시 현재 지수상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시죠.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낙폭이 크지는 않지만 하락 종목 수가 크게 우세하면서 0.11% 내린 6,37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부진한 가운데 3천당 지역이 특히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0.85% 내린 1,16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눈치 보기 장세 속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하며 6,403포인트까지 올랐던 코스피입니다. 이후에는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6,321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다시금 낙폭 줄여나가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시작했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 낙폭이 확대되면서 1,160포인트 선 유지도 위협받았습니다. 다만 다시금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0.85% 내린 1,16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나란히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외국인이 현재 시간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3,600억 원 넘게 순매도 보여줍니다. 개인만이 9,7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를 보이는데요. 외국인이 500억가량 순매도 보이는 가운데 기관 같은 경우 2,700억 넘게 팔아치우면서 강한 매도 보입니다. 역시 개인만이 3,600억가량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해냅니다. 환율 상황도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협상 불안감 속에 어제보다 10원 이상 오른 채로 외환시장이 열렸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환율에도 영향을 끼치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 0.26% 오른 1,479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에 발맞춰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개발 기업 에이페리온 에너지그룹에 6,271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발전 설비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총 684메가와트로 HD 현대중공업이 체결한 발전용 엔진 계약 중 역대 최대이고 20메가와트급 힘센 엔진을 용량에 맞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20메가와트급 힘센 엔진은 대용량 중속 엔진으로 24시간 무중단 운전이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선 이번 계약이 데이터 센터용 전력 발전 분야로 HD 현대중공업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장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발전기 공급 공시이후에도 HD 현대중공업은 오늘 스웨덴 해사청과 우리 돈 5,148억 원 규모의 쇠빙 전용선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조선소 최초로 해외에서 발주한 쇠빙 전용선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간 HD 현대중공업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이은 수주 발표로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현재 시간 7.81% 오르면서 62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판 가격 인상 흐름이 전 제품군으로 확산하며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증권가의 전망에 LG이노텍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증권은 고다층 기판과 FCBGA에서 시작된 공급 단가 인상 흐름이 기판 전 제품으로 확산됐다며 FCBGA로의 생산 능력 집중이 하위 기판의 공급 제약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하위 기판들 역시 증설 병목에 따른 가격 인상이 가시화된 시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LG이노텍의 올해 기판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1조 4천억 원과 2천억 원으로 전망했고 전체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4년 만에 1조 원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춘 LG이노텍의 기업 가치가 현저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38만 5천 원의 목표가를 60만 원으로 55.8% 상향했습니다. 현재 시간 LG이노텍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 관련 기업들이 최근 일제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LG이노텍 현재 시간 17% 가까이 오르면서 49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평화협상이 현재로선 사실상 무산되며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석유 대체 제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이 전장 대비 3% 넘게 상승하며 배럴당 98.48달러까지 치솟았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역시 2.5% 넘게 오르며 90달러대 복귀를 눈앞에 뒀습니다. 이에 시장에선 석유계 원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바이오 기반 소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애경케미칼은 바이오 원료 및 친환경 화학 소재의 사업 비중을 확대하면서 친환경 소재 중심의 구조 전환에 나서고 있는데 2024년에는 바이오매스 기반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용 하드카본 음극재를 개발했으며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활용 가소제 및 염수화 제품 등 신규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애경케미칼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케미칼이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시간에는 상승폭이 조금은 조절되면서 19% 가까이 오른 18만 280원 선, 18,2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게 되면서 중동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쉬어가면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내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중동 리스크를 덮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내일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만큼 시장의 향후 흐름과 이에 맞는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상승 탄력이 많이 높아졌고 어제도 코스피가 최고치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오늘도 최고치를 한 번 더 경신하긴 했죠, 장중에. 이제 조금은 쉬어가도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러면서 수익을 조금 실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런 심리가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로 또 표출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시장의 모습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전쟁에 대한 우려는 이제는 거의 다 벗어났습니다. 간밤에 또 협상 이야기가 또 지지부진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은 이제 저희가 거의 다 털어낸 상황이고 오늘 시장에서도 근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여기에 따라서 쇼티지가 나거나 공급 부족이 나온다라는 그런 업종들만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대표적으로 조선주도 갑자기 AI 데이터 센터랑 엮이기 시작했잖아요. 조선의 엔진이 AI 데이터 센터에 쓰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조선주도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기판 관련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렇게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쇼티지 이런 키워드로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는 양상. 여기에 흐름을 저희가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2차 전지도 최근에 마찬가지 이야기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내일 나오잖아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삼성전자도 실적을 발표했고 키옥시아도 실적이 좋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 내일 실적 당연히 좋을 겁니다. 그건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주목을 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이제 내일입니다.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 아마 내일 장 시작 전에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서 SK하이닉스의 실적 눈높이 예상치들은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방송이나 언론이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SK하이닉스의 예상 실적 엄청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마이크론 다 좋았으니까요. 당연히 SK하이닉스도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일단은 SK하이닉스 1분기의 영업이익은 시장에서는 기본 40조를 보고 있습니다. 기본 40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얼마나 더 나올 것이냐. 환율도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고 여기에 계산되지 않는 HBM 이외에도 D램이나 낸드 쪽에서의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됐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40조는 기본으로 나오고 그 위로 나올 겁니다. 1분기에는 일단 40조 2천억 원 정도 삼성증권은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올 한 해 전체에 SK하이닉스 205조 원 그리고 내년에는 230조 원대까지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PER은 낮아지고 저평가되어 있고 밸류에이션 너무 낮고 이런 이야기는 아마 오늘 내일 계속 들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JP모건은 이제 내일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앞두고 나서 메모리 업계 전체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줬습니다. 뭘 봐야 하는지를 꼭꼭 집어줬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1분기에는 SK하이닉스를 포함하여 삼성전자 대부분의 메모리 업체들이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예상을 했다라는 거죠. 다 예상한 정도의 수준의 실적이 나올 건데 중요한 것은 다음 분기 2분기에는 이 AI 연산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1분기의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에 대한 전략,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가이던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이런 것들은 과거에 작년에 3분기 때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작년 3분기 때는 그때도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HBM이 진짜 수익성이 좋을까? HBM이 잘 팔리긴 잘 팔리는데 이게 진짜 수익성이 좋아서 실적 개선에 분명한 역할을 해주는 건가? 라는 걸 굉장히 시장에서 의심했었거든요. 근데 3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하고 나오니까 이게 확실히 돈이 되는구나. 이게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메모리 업체들의 HBM을 만드는 업체들의 실적에 뒷받침이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부터 SK하이닉스가 출발했습니다. 주가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 낸드나 아니면 구형 디램 이런 쪽에서도 과연 이게 수익성이 좋게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실적에 그대로 반영되는가를 체크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거라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로 봐야 되겠고 다음으로는 결국에는 메모리 가격, 지금 디램, 낸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 실적 발표 1분기의 실적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과연 그러면 주요 고객사 B2B든 B2C든 우리가 아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든 아니면 디램이나 낸드를 쓰는 B2C 관련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든 지금 이 디램과 낸드 가격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는가를 이번 실적 발표 때 체크를 잘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현재 가격, 이렇게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메모리 소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수요가 계속 창출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시장의 의문을 해소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DDR5의 가격은 최근에 많이 올라오다가 이제 2분기 들어서 상승 탄력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시하는 분명의 안쪽에 사이드도 있더라고요. 디램 가격의 상승률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좀 멈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하나 긍정적으로 또 해석하는 한쪽의 사이드는 그런데 디램은 멈췄는데 낸드 가격 상승은 아직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디램, 낸드 쪽의 가격은 여전히 가파르게 이 상승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1분기 때는 디램 때문에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다면 이제 2분기, 3분기 지나가면 이 낸드 때문에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과연 이런 디램과 낸드의 상승의 가격 상승의 이런 수요를 과연 가격을 이 B2B나 B2C 주요 고객사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를 SK하이닉스도 뭔가 충족해주는 코멘트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 외에도 주목해야 하는 주요 쟁점들을 여러 가지 제시해줬습니다. 일단은 터보컨트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터보컨트와 관련해서 이 메모리 월과 관련된 의견들, 비판들, 한쪽의 의심들을 잠재울 수 있는 토큰 생성이나 KV 캐시에 관련된 논란을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코멘트해 줄 것인가. 일단은 JP모건도 이런 상황, 터보컨트든 뭐든 상관없이 메모리는 점점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JP모건도 보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시장에 어떤 사인을 줄지 SK하이닉스가 내일 그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장기 공급 계약 관련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계속 나오죠. 그런데 요 LTA, SK하이닉스도 추진한다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LTA 기간을 실제로 몇 년으로 하는 건지,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계약 기간 중에
목표 가격을 변동시킬 수도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수익성으로 진짜 보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선불금 계산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장기 공급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원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시장에서 이거는 뭐 JP모건은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요. 2027년 내년에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이런 메모리 업체들이 캐펙스 투자 지출이 전망을 74%까지 더 높여 잡았습니다. JP모건이. 그런데 메모리 공급 예상 관련된 수량은 12에서 14%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캐펙스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도 그만큼 빨리빨리 메모리를 찍어낼 수가 없는, 아직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이 수요가 훨씬 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타이트하고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 D램, 낸드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될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SK하이닉스의 캐펙스 투자 내일 어느 정도 한다라는지 그런 수치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JP모건은 그러면서 이제 약간은 재밌는 경쟁 상태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더 앞으로 잘할까? 누가 이러면서 주가를 더 올릴까? 저희가 잘 한번 중계하듯이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하나씩 약간의 리스크 요인들이나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줬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쭉 봐야 하고요. 중요한 건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이잖아요. 미국의 이 ADR 상장을 언제 진행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일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삼성전자는 물론 실적 발표하고 지금 아직 SK하이닉스처럼 정고점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약간 리스크가 있죠. 요 노조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이 2026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의 10%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생산성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좀 체크해봐야 한다는 의견이었고요. 만약에 이러면 비용이 조금 증가하면서 이게 성장률, 이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포인트도 한번은 지켜봐야 된다. 그런 것들은 한번 계산해봐야 된다는 포인트를 짚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옥시아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6월 초에 전략 브리핑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대요. 여기에서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LTA 계약을 키옥시아도 준비하고 있는지, 주주환원 정책들도 어떤 것들을 내놓을지 살펴보는 포인트로 앞으로의 이 종목들의 경쟁 상태도 한번 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오늘 잘 준비를 해서요. 내일은 저희가 또 SK하이닉스 실적 보고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이 끝날 때까지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조건은 분명했다. 이란이 단일 협상안을 제시할 때까지 휴전을 유지하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군사 대비 태세는 그대로 유지하는 이중 전략을 선택했다. 배경은 협상 압박이었다. 파키스탄 측 요청을 수용한 형태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 압박을 유지한 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구조였다. 하지만 변수는 이란이었다. 이란이 추가 협상을 거부하며 강경 입장을 유지하면서 휴전이 장기화될지 재충돌로 이어질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면에 진입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서도 어떤 돈 되는 섹터 찾으셨을지 손창현 팀장님의 첫 번째 선택 돈 되는 섹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방산 섹터입니다. 방산주를 좀 봐야 된다. 자, 이게 전쟁이 이제는 약간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데도 방산주들이 멈추질 않고 있어요. 오늘 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방산주들이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자, 전쟁이 끝나도 이 방산주들의 랠리, 이런 기세 꺾이지 않는다고 봐야 될까요, 팀장님? 네,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네. 국방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나토도 이미 뭐 GDP 한 2% 정도에서 5% 정도로 증액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 주변국들 여전히 국방 예산을 높일 가능성이 높고, 중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동 지금 뭐 이란과 이 미국에 대한 전쟁이 계속 발발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종전이 된다라고 해도 그 주변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뭐 이런 나라들이 또 국방에 대한 증액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방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수주가 더 증가가 된다라고 보면 단기보다 중장기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과 이란이 이제 무기한 휴전에 돌입이 되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종전 관련된 얘기 나오면 방산주들이 떨어지고 다시 이 종전한이라 휴전에 대한 부분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무기한 연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미국이 또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상승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미국이 국방 예산 추가 편성으로 200조를 증액을 했습니다. 4월 초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위한 수단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얼마만큼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제 폴리마켓을 확인을 해봤는데 확률적으로는 6월 말에 종전 가능성이 60% 정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못해도 뭐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종전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 역시 오늘 장 초반에 강세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주들 오늘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종목 하나씩 좀 체크해봐야 할 텐데 뭐 방산주 중에 최근에 가장 핫한 건 역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름도 너무 긴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좀 볼까요? 예, 동사는 아시다시피 뭐 단일 공급 체결 계약을 어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게 원래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매출 규모의 한 2.5% 이상이 돼야 공시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비밀 유지를 했기 때문에 누군지 판매가 되는 거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5% 이상 된다라고 하면 못해도 1,000억 정도에 대한 매출 규모는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좀 집중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우주항공까지 연계가 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i3 시스템입니다. 네. 역시 LIG 넥스원의 여러 가지 이제 공급망 밸류 체인 안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는 이제 적외선 센서 관련된 거를 다양하게 공급을 하고 있다. 근데 LIG 넥스원에 들어가는 천궁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공무기 미사일에 이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미사일이 많이 판매가 되면 될수록
센서에 대한 매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위성용 전자 광학 탑재체까지 수주를 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제는 우주 항공까지에 대한 매출 다변화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LIG 관련된 부분에서 같은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IG DNA 쪽에 생산 함께 또 엮여 있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뭐 LIG 쪽이 방산주 중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방산주 중에 탑픽 종목은 어떤 걸로 고르셨어요? 오늘 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가고 있는 종목이 있다. 하나 시스템을 한번 하나 시스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그거예요. 방산 수출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사 뭐 천궁뿐만 아니라 폴란드 K2 전차에 대한 부품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주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제 초소형 위성 관련된 사업이 가시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 우주청에서 본격적으로 위성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소형 SAR 관련된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방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에 대해서도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 항공우주 지분을 취득을 한 것도 네. 결국에는 우주 항공 쪽에 대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거다라는 힌트를 준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도 그쪽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일 못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낙수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13만 4천 원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앞선 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보면 1차 목표가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방산주들이 다 불을 뿜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은 뭐 유독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물론 상승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시스템이 한때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방산주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도 확인을 해볼까요? 두 번째는 바로 화장품주입니다. 자, 화장품주들도 이제 뭐 수출 데이터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좋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 실적은 좋은 건 맞는데 그러면 지금 더 빨리 올라가는 걸 사야지 화장품은 좀 답답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뭐 한 번 시세가 붙으면 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지고 있으나 가격적인 조정을 어느 정도 먼저 거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는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화장품 4월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제 중국향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면서 유럽과 북미 쪽에서의 성장세가 가시화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 여전히 뭐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 화장품이라고 하는 섹터 자체가 겨울 봄보다는 가을이나 여름에 대한 그 매출 성장세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기초 제품이라든지 선크림 그리고 색조 화장품을 뭐 가을이나 겨울보다는 여름이나 가을에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계절적인 특수성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부터 다양한 아이돌 월드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뭐 BTS뿐만 아니라 에스파나랄지 엠믹스 그리고 빅뱅 등도 지금 뭐 코첼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데 그러면 이 아이돌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해외 쪽에 팔로로 글로벌 투어를 진행을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K-푸드, K-뷰티 뭐 이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글로벌적으로 많이 팔로를 이미 형성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에 지금 화장품주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쏙쏙들이 좀 나옵니다. 어쨌든 실적이 기반이 되면 그게 타이밍이 어찌됐든 뭐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실적 기반에서 주가 상승의 그 타임이 오니까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 봤을 때는 지금 적절한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자, 그러면 화장품주들 몇 개 좀 체크해 볼게요. 어떤 종목 보세요?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APR은 뭐 최근에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원체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게요. 상태입니다. 네. 울타뷰티의 이제 4월 계약 완료가 되고 있긴 하지만 울타뷰티를 제외하고 이제 월마트나 코스트코, 타겟 등으로도 이 오프라인 매장이 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온라인 뭐 매출까지 더해진다고 보면 이 울타뷰티에 대한 이 부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 완료가 어떻게 보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OEM, ODM 쪽의 대표적인 종목 코스맥스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가장 매출이 좀 저조했었던 부분이 중국 쪽과 미국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지역에서 이제 매출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OEM, ODM 쪽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과 실적이 부진했었던 지역적인 특색이 회복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강세로 좀 전환될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코스맥스도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뭐 한참 분위기가 좋은 두 종목이죠. APR과 코스맥스. 대표적인 종목들 하나씩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화장품주 중에 탑픽 종목은 뭘까요? 네, 화장품주의 탑픽 종목. 저는 이제 실리콘2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역시 이제 화장품 유통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대여를 해서 여러 기업들에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빌려주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진출하기 위한 유통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 뭐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가 원래는 이제 4,000평이었습니다. 하지만 6,000평으로 늘리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동반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50개 이상의 유럽 브랜드들이 여기에 이 관련된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중동 매출이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1%였다. 하지만 지금의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부진이 어떻게 보면 유럽이라든지 북미, 아시아 쪽 관련된 부분으로 상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동에 대한 매출 부진은 다른 쪽으로 전가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에 대한 성장세 여전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제 영국 시장에 온 오프라인 시장에 빠르게 좀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유럽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고스란히 누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1.5%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뭐 분할적으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9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리콘2에 대한 전망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목표 가격 55,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화장품주들 한번 아직도 올라가지 않은 화장품주들도 많으니까 좋은 종목 선정을 하셔가지고 수익 극대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독립리서치 P&J 손차인 팀장과 함께했는데요. 팀장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사실상 교착에 빠지며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휴전 종료를 하루 앞둔 가운데 협상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해지면서 군사 충돌 가능성이 다시 부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연장 의사가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지만 이란은 추가 협상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미국의 유조선 납포와 해상 압박을 해적 행위로 규정하며 협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기류가 강해졌다. 중재를 위해 나설 예정이던 JD 벤스 부통령의 이슬라마바드 방문도 결국 보류됐다. 협상 채널이 사실상 멈추면서 외교 해법은 안개 속에 빠졌다. 핵심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이다. 하루 약 2천만 배럴 원유 수송이 걸린 이 해협이 봉쇄 상태에 가까워지며 국제 유가와 증시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공급 차질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나온다.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와 증시 모두 추가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온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오늘은 좀 쉽니다. 그동안 뭐 많이 올라왔어요. 저희가 빠르게 지수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한 달 정도 사이에 1000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또 엄청난 속도로 올라왔다는 걸 한번 감안을 하시면 오늘의 조정이나 오늘의 쉼은 뭐 단순히 그냥 쉬어가는 거죠. 한숨 고르기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조금 현물은 매도하고 있고요. 매도를 하는데 오늘은 좀 선물에서도 매도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 순매수 누적 잔고가 좀 쌓여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한 2,500억 원 정도 외국인들이 선물은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뭐 현물에서 4천억 가까이 매도하니까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조금 이제 오늘은 좀 쉽지 않은데 뭐 3천당 제약을 비롯해서 바이오 쪽에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오늘은 그래서 조금 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 정도 체크해 보시고요. 뭐 리노공업 정도 반도체의 일부 몇 종목들을 제외하면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 종목들이 절대 다수로 많은 오늘 1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코스닥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를 적당히 좀 살펴봤고요. 시장의 이제 온도 더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 나누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지 첫 번째로 위원님이 선택해 주신 종목부터 함께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종목 레이더 공개합니다. 자,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아, 이수페타시스가 위원님 또 출발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 우리가 이제 기판 관련해서 뭐 대덕전자라든가 뭐 코리아 서키트, 뭐 네. 심텍 많이 있었고 사실은 선도했던 것이 이수페타였었는데 그쵸, 네. 좀 쉬었죠. 그 부분은 이제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시 뭔가 전통 있고 저력 있고 그러한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종목은 결국은 다시 또 올라가게 돼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네.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뭐 이미 엔비디아 그리고 또 TPU와 관련된 구글 이쪽의 캐파가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네.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내년까지 약 3,2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캐파 증설을 포함한 고객 확대에 어떻게 보면은 가열찬 그러니까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공격적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뒷받침돼주면서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3% 이상 3,367억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691억. 이것도 지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그래요.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될 때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관련된 IT 소부장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그러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이번 주 들어와서 너도 나도 뭐 이수페타시스다 뭐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네. 저희들은 이번 주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쵸, 네. 바로 지난주 14일 날이었나요? 여러분들께 4월 14일, 이수페타시스 네네. 이제 공략해야 될 자리입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호수 앵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네. 바로 이 직전에 이 저항 때
바로 이게 13만 원 라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2월 달에 다른 것들이 못 갈 때 혼자서 독야청청 올라가서 최고점을 돌파를 했고 계속해서 그 이후에 4, 5개월 동안을 이 저항 13만 원 그리고 10만 원 지지 이 안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급등을 했고 그 당시 때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제가 제시해 드렸었죠. 13만 원이 돌파되는 시점에서 쫓아가거나 아니면 13만 원 이하짜리인 12만 원 요 사이에서의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14일 날의 자리들이 결과적으로는 바로 요 12만 원 초반 자리가 됐던 거였고요. 네네네. 그러한 부분들 이후에 주가가 월요일 날 급등, 어제 숨구르기, 오늘 재차 바로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대량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1차 목표가 15만 원을 뭐 가볍게 돌파를 네, 해버렸습니다. 물론 원고상으로는 뭐 22% 당시였는데 오는 동안에 더 올라가서 올라왔어요. 이미 30% 훌쩍 네네. 넘어갔죠. 여기서 이제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직전 고점의 매물들을 소위 말하는 이제 썩은 물량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소화하는 과정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네. 그러나 좀 더 롱텀으로 보실 분들은 계속해서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으니까 신규 진입은 이제는 오히려 15만 원 이하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17만 5천 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수페타시스 저희가 지난주에 위원님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바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고점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뭐 아까 차트 봉 보여주셨지만 윗골이 안 달고 업세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금세 이 정고점 돌파하려는 시도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함께 잘 지켜보면서 이수페타시스 첫 번째 오늘도 20%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입니다. 이게 뭐 이번 주에 제일 뜨거운 종목이 삼성 SDI인데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이번 주에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 뭐 거의 한 달 전에 그렇죠. 3월 말씀드렸잖아요. 말에 네. 주가 최저 급락 네.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고유가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뭐 태양광, 뭐 수소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러면은 대체 에너지 유가도 2,000원 넘어가고 이러는데 차라리 전기차를 살까? 그쵸. 이런 가장 얘기를 하는 거 체감에 아니겠습니까? 와닿는 게 그렇죠. 그거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전기차가 이제 100만 대 시대에 돌입을 했다고 네네.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전기차 수요가 증가가 되는데 바로 여기에 낭보가 또 전해졌죠.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셀 업체 LG엔솔도 있고 SK도 있고 다 합니다만은 이 독일 3사 벤츠를 비롯해서 동시에 다 공급하는 거는 삼성 SDI가 유일하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런 면에서도 상당한 어떠한 그 지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삼성 SDI 하면은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지 네네. 않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삼성 SDI는 탑티어로서 전고체를 빠르게 뭔가 개발하고 상용화를 시도하겠다라는 거고 LG엔솔은 조금 더 안정성이라든가 확인되는 거를 보고 뭔가 이렇게 해서 따라가겠다는 대량으로 거. 하겠다라는 뭐 이런 어떤 개념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물론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기는 힘들지만 일단 당기 순이익은 지분 매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렇게 삼성 디스플레이 매각을 해서 전구체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되고 네. 빠르면 하반기 아니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 된다라는 이러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반영이 돼주고 있고 목표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제가 3월 31일 날 이제 주가 급락하고 전쟁의 여파로 많이 흔들릴 때 오히려 요 20만 원대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제 바로 이 3월 31일 날 일일, 요때였죠. 3월 말, 네. 예, 요 30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는 통합된 차트라서 아침에 두 줄을 가지고 82만 원을 찍고 쭉 밀려버렸어요. 오늘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에서 27%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감안을 안 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 KLX 시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네. KLX 시세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시초가 아침에 9시에 붙은 게 68만 6천 원이고 거기서 이제 쭉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런 대형 우량주들이 통상적으로 이틀 연속 이렇게 갭으로 출발하면서 움직여 줄 때는 항상 단기적으로 시세가 과열의 징후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 다만 이격 조정 과정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단기간에 6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고 오늘 두 주를 가지고 80만 원 찍은 거는 의미가 없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3차 목표가 72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SDI도 저희가 3월 말에 알려드리고 나서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약간 이번 주에 과열 양상이 좀 있어서 지금 막 따라잡으시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럼요. 다른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조금은 소강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오 쪽들은 3천당 제약이 고춧가루 확 뿌려서 네네. 흔들리지. 거기에 2차 전지 쪽들 하니까 아무래도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위축돼 있는 네네.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I까지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세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세 번째는 역시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지금 오늘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데 현대중공업이 가장 좋고 삼성중공업도 지금 근데 4%, 5% 가까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또 살짝 이 조선주들을 봐야 될 타이밍일까요? 그렇죠. 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마켓 파이널 샷 코너에서 네네. 조선주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조선주 이제 움직여야죠. 순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러운 거고 지난 전쟁 있기 전에 고점을 가지 못한 대표적인 섹터이면서 분기 실적과 관련된 흐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코멘트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섹터입니다. 이런 또 말씀을 쉬었죠, 드린 바가 그리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쟁 전에 주가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기준으로는 이미 신고가를 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 또는 종목별로도 못 간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조선업종이고 네. 조선업종 내에서 LNG 쪽과 관련된 특화라든가 이런 쪽에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 삼성중공업이다. 네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에서 총 사업비 7조 원 가운데 한 4조 정도 해당되는 규모를 우리 쪽에서 뭔가 소위 마스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미 투자. 대미 투자와 관련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업종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선입선출이긴 합니다만은 싸게 수주받은 거 이익단에 배정했던 것들이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가고 올해 2026년부터 고가 수주했던 부분들에 대한 실적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도 2년에서 3년 동안이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사실은 실적 회복세가 가장 더딘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이 올해 기준으로 한 1조 6천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84% 이상 급증을 해주고 내년에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2조 원대를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네. 아까 우리가 이수페타시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이수페타시스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32,000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물론 밑에서 24,000원, 5,000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박스권이 4, 5개월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8,000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중심값 지지선이 확보가 되는 자리에서 이제 돌파 시도를 얘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32,000원 이하 자리에서 매수하거나 아니면 32,000원, 3,000원이 돌파가 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쫓아가도 괜찮은 자리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가 이하 충분히 매수 관점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이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3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삼성중공업 말씀해 주신 전략 한번 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한 지금 31,000원 아래에서는 좀 공략을 해볼 만하고 이게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트라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좋은 흐름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또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